이혼부담은 총칙에서 한번 살펴봤죠. 요건을 보면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로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있으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홍수 사례로서 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채무자 부담주의는 한 가지 사유이며, 계약금 교부 시에는 배액 상한이 아니고 교부한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이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도인은 대금 청구가 불가하며 매수인은 손해배상 불가 및 이행불능으로 계약 해제 못합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두 가지로서 538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근로계약 사례와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즉 계란 사례 두 가지이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 과실 또는 수령지체 중 멸시 시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고 대금은 청구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소멸시효는 점유와 연관이 있으며, 매수인의 소멸시효는 인도와 점유와 사용을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처분으로 점유를 상실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효 완성자의 소멸시효는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지만, 처분으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즉 매수인의 소멸시효와 시효 완성자의 소멸시효는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은 유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즉 제3자를 말하며, 성립 요건은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이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즉 삼도거로 암기하시고 무권들이의 무발거와 비교하십시오. 즉 무발거는 무권들이에서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요건이 아니며, 낙약자의 지위는 보상관계의 기한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낙약자는 유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항변으로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 즉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인 갑, 을의 계약 무효 시는 선의 병도 무효, 즉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유약자와 수익자의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지위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며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익의 의사표시 후 제3자의 지위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유약자와 낙약자가 합의 해제 시에도 수익자의 권리는 유효하며, 수익자가 대금 수령 후 기본계약 해제가 돼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 시 수익자는 해제권 없고 유약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며, 낙약자의 규책 사유나 채무 부재행으로 계약 해제 시는 수익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익자 권리 확정 시는 수익자가 선의일지라도 유약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며,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과 해제권은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으며,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발생하는, 즉 성립 요건이 아니며, 당사자, 즉 유약자와 낙약자는 취소,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551조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와 해제를 비교해보면 법률관계의 해소는 취소와 해제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며, 적용 범위는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에 인정하고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하며, 발생 원인은 취소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해제는 약정과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반환 범위는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에 의하고 해제는 원상 회복에 의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취소는 안되고 해제는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만 성립, 즉 일시적 계약일 때 적용하며,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단독행위이자 형성권이며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고 소급표,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일 때 적용하며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장래효, 청산 의무,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둘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약정 해제의 발생 원인은 약정 사유의 발생이며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하고 소급표,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며 약정 해제권의 유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약정 해제권은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법정 해제의 발생 원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을 요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 해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의 종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를 말하며 최고하고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예복 사례로서 최고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이행불능, 즉 이중매매 사례로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며 불완전 이행, 즉 사과 사례로서 추환이 가능하면 최고하고 계약 해제하는 즉 보통의 이행 지체처럼 다르며 추환이 불가능하면 이행 불능처럼 다룬다, 즉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 즉 채권자의 수령 지체인 경우도 해제, 손해배상 청구 다 가능합니다. 해제 효과는 소급적 무효로서 원상 회복 의무는 각 당사자가 지며 손해배상 청구는 법정 해제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 즉 말소 등기 없이도 복귀되며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제3자 보호규정은 해제 전이면 선악 불문 보호되며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선의만 보호된다라는 거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로는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 매매대금 채권의 가압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믿고 신축 건물을 등기 없이 매수한 자, 의뢰의 소유권 이전을 가압류한 자, 해제에 영향받지 않는 자, 해제의 소급표가 비치는 자, 등기보고 거래한 자가 아닌 경우, 완전한 권리 취득자가 아닌 경우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이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정부 및 특으로 암기하시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행불능과 추환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 특약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제권의 행사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고 수인의 해제권자 중 1명이 해제권 포기 시에는 다른 해제권자도 해제권이 상실되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해제치를 기준으로 합니다.